인문계열 전체가 별다른 변화가 인문계열 한마디로 계속 늘고 있거든요. 나한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입시 전략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최상위권 맞춤 입시 전략. 입시통에서 파헤치겠습니다. 입시로 통하다 입시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최윤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1회에서 인문계열의 봄이 왔다라는 근거를 두 가지 정도 다양한 데이터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봄바람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대비책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도 모셨습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그러면 2회에서는 저희 바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랑 수학 영역의 학습을 좀 집중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원래 이제 4개 영역으로 시험을 보다가 4개 영역 다 상대평가로 가다가 이제 한 개 영역 줄었으니까 그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나머지 3개 영역에 집중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문과 학생들은 국수형이 되게 중요했었고 상대적으로 거기서 이제 영어 빠졌으니까 국어 수학을 집중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문계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학의 영향력이 좀 크다는 걸 인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을 중심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수학 나형,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니까 수학 나형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려면 단순히 수학 나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 가형의 응시 인원 변화가 어떤 이제 변화를 불러올지 그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입시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잘 아시죠. 뭐 수시가 늘면 정시가 줄고, 뭐 수시가 줄면 정시가 늘고. 왜냐면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럼 결국 이제 전체 수험생이 있으면 과탐 수험생이 늘면 사탐 수험생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수험생이 줄어드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과탐 수험생이기 때문에 과탐 수험생들의 어떤 성향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수학 나가 중요하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수학과의 의미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수학과의 수험생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죠. 예. 근데 단순히 이제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탐 수험생 기준으로 봤을 때의 수학과 수험생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도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비율 자체에서 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과탐 대비 몇 %냐를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갖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수학 가를 하다가 힘에 붙여서 수학 나로 넘어와야 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그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수학 상위권 학생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수학 가를 하다가 힘에 붙여 수학 나로 넘어오는 애들이 원래 항상 있어요. 즉 나형 과탐을 하는 애들이 있죠. 예, 뭐 보통 몇 등급 정도 거 같으세요? 보통 그 학생들이 이제 넘어가서 좀 유리한 점이 있어야 되니까 뭐 중위권 대학에서는, 그러니까 인서울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나형 과탐을 받아주기 때문에 한 뭐 많지는 않겠지만 3등급부터 한 5등급, 6등급 사이 학생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문계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수학과 5등급하고 수학나 5등급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예. 수학나 5등급은 그냥 찍는 거죠. 예. 근데 수학과 5등급은 공부를 하는 애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5등급 수학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등급은 좀 적고 3등급 거의 없죠, 사실은. 4등급도 이제 좀 적고 5, 6등급 학생들이 많이 넘어와요. 7, 8, 9등급은 어차피 가도 7, 8, 9등급 하니까. 그러니까 5, 6등급 친구들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학 나에서 5, 6등급을 하는 게 아니라 뭐 4등급도 하고 3등급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4등급, 3등급을 하는 인원수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1, 2등급도 훨씬 더 이렇게 탄탄한 지위를 수학 나의 1, 2등급 탄탄한 지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그게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5등급 안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 나의 원점수 평균을 상승시키는 애들이라는 거죠. 근데 걔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학 나의 원점수 평균이 일정 부분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표준 점수와 평균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낮아지면 표준 점수는 올라가게 되고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 점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형 선택자들이 수학 나형으로 넘어오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나형의 평균 점수를 낮추게 되죠. 그러니까 한 3등급, 4등급을 확보할 수 있었던 애들 층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는 높아지는 현상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남아서 수학 가의 표준 원점수 평균을 낮춰야 되는데 수학이 이제 쉽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수학 가의 5등급 학생들은 수학을 푸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쉬워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점수 평균이.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어느 정도 좀 높게 형성되다 보면 이제 준비하신 다음 데이터처럼 그런 결과 나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영역별 만점 표준 점수를 좀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수학 나형의 표준 점수를 살펴보면 2015학년도 131점이었지만 16학년도 139점, 2017학년도에 137점으로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수학 가형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수학 나형이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이제 자연계열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2015학년도에는 국어 A형이 132점이고 그다음에 영어가 132점이지만 수학 가형은 125점으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6학년도에도 그렇고 2017학년도에도 오히려 2017학년도에는 9점이나 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수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뭐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인문계열에서는 오히려 수학 나형의 성적이 지금 뭐 2015학년도에는 좀 낮게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2016학년도와 17학년도에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른 영역보다 높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을 보더라도 인문계열에서의 수학 나형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자연계 수학은 국수형 중에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 아니지만 인문계 수학은 국수형 중에 최고 표준 점수 과목이었거나 최고 표준 점수에 가까운 과목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수학에서 훨씬 더 변별력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전략은 탐구 영역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제2 외국어를 잡아라 라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3 학생들, 많은 고3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나는 국어와 수학을 마무리를 하고 여름방학에는 탐구 2과목을 완성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습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수능시험 당일까지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취약점을 계속 발견해내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이제 과제를 계속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때 국어와 수학을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도 있고 뭐 학교생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3학년 1학기 때 국어와 수학을 끝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이 닥치면 국어 수학도 안 돼 있고 탐구 2과목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탐구 영역이 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은 굉장히 낮은 성적을 받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그 국어 수학 완성되기 기다리다가 이제 탐구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능 시험 전까지 탐구를 할 시간이 완성이 안 되니까 국어 수학의 완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성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절름발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장님께서는 제2외국어 전도사처럼 제2외국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되게 못했어요. 제가 되게 못했는데
제2외국어를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전에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탐구가 이제 두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과목을 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과목 공부하고 이 한 과목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얘를 안 하자니 시간이 좀 남고 그래서 학습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인식되어 있는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요 사탐 한 과목 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 한 과목 제2외국어 한 과목하고 사탐 한 과목만 공부를 하는 거죠. 뭐 9월 이후부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만 마치 제2외국어가 필요한 것처럼 인식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2외국어는 오히려 상위권과 최상위권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탐구는 물론 이제 항수화 필수가 되면서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거나 과학탐구보다는 과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난이도를 과목 간에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각 과목 안에서도 난이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워왔어요. 이때까지 수능의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백분위의 불안정성이라는 걸 갖게 되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백분위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2017학년도 기준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5과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생활과 윤리는 요게 이제 요 점수가 원점수거든요. 예,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99가 나와요. 근데 사회문화는 만점을 받으면 백분위가 100이 나와요. 그럼 이 100과 99의 차이는 사실은 별로 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세계 지리는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97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친구가 생활과 윤리와 세계지리를 하고 어떤 친구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한 친구가 생활과 윤리와 세계지리를 한 친구를 이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세계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세계지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해는 뭐가 터질지 몰라. 그리고 내년에 혹시 2학년들이 있으면 내년에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세계지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근데 문제는 47점, 즉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리면 어떻게 되냐. 세계지리는 86점이 나와요. 그래서 3등급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회문화는 97점을 받아요. 100분위로. 그럼 이 친구는 이 86이라는 100분위를 받은 이 친구는 사회문화를 세계지리를 못하는 학생이냐? 못하지 않잖아요. 예. 3점짜리 하나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계지리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즉 사탐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랍어와 기초 베트남어를 해서 47점을 받으면 아름다운 일이죠. 예. 47점을 받으면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99점. 그러니까 세계지리를 86%를 받았는데 아랍어를 해서 47점을 받으면 99%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만큼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기초 베트남어는 100이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기초 베트남으로 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문과가 아닌 거야. 빨리 자연계로 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걸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 노력을 들이고도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위권이고 최상위권이면 당연히 지금 학습 완성도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하는 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자연계열,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강남 하이퍼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인문계열 재원생의 한 99% 이상이 제2외국어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학습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러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탐구 과목 간의 백분위 불안정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면 78% 정도가 실제로 대체를 해서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2외국어의 위력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문과 재학생이 문과 졸업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2외국어를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실제로 정시까지 갔을 때 원서를 쓸 때 못 쓰는 데를 쓴다니까요. 예, 그런 예를 아마 예. 지금 이제 감이 확 안 와닿으실 텐데 저희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국영수에서는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한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 틀렸고요. 그런데 이제 세계지리는 생활과 윤리는 만점을 받고 99점이 떴죠. 근데 세계지리에서 100분이 86점에 3등급을 받았으니까 한 4-5개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아까 앞서 데이터에서 봤던 것처럼 3점짜리 하나 틀린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학생은 아랍어를 선택을 했고 100분이 98에 1등급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이제 연대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연대에 환산누적 백분위를 한번 살펴보면 대체 전에 그러니까 세계지리를 반영했을 때는 0.42%가 나오지만 아랍어로 이제 대체를 했을 때는 0.0097%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연세대 경영대학에 최초 합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0.42%도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예, 0.42%.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맨날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애라고. 예, 100명, 근데 0.42%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200명이 모여 있어도 없는 애예요. 200명이 모여 있으면 0.84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건데 이거는 또 다른 세계의 얘기죠. 그렇죠? 예, 다른 세계의 얘기여서 이게 여기로부터 요거를 해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거 해도 연대 가죠. 연대 가는데 경영은 못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연대 이제 이게 되게 연대 쓰기 되게 애매한 상위적 백분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위권을 쓰면 되는데 아깝죠. 아깝잖아요. 4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삐대 보고 싶은 거지. 예. 그래서 중위권에 조금 더 위에 중상위권을 썼다가 이제 다시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 점수예요. 딱딱 그 점수예요. 요게 더 내려가면 그냥 하위권 쓰고 말아요. 근데 이 점수는 그런 점수예요. 근데 이렇게 대체하고 나면 뭐 그냥 다 쓰면 되죠. 어디든. 원하는 데 다 쓰면 되는 거죠. 예, 심리 써도 될걸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데나 다 써도 되는 뭐 그런 점수라고 볼 수 있죠. 예. 서울대 또 갈 수 있는 점수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서울대는 제2외국어 대체가 안 되고 이제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고요. 이제 3등급부터 0.5점씩 감점 처리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절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보시는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알겠죠. 근데 0.0097이면 이제 서울대를 뭐 갈 수 있는 점수죠. 그러니까 얘는 왜 연대를 예로 들었어? 이제 그렇게 궁금해하실까봐. 왜냐하면 서울대 관심 없으면 서울대 잘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정시에서 대체 가능한 대학 한번 살펴보면요. 상위 11개 대학 중에서는 이 정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뭐 상위 1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1개 중에서 이제 8개니까. 예, 8개니까 굉장히 많은 수죠. 예, 많은 수인데 올해 이제 서강대랑 고대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대학들 빼고 이렇게 8개 정도가 있는 겁니다. 예. 수시 사례도 준비가 됐죠, 수사님? 예. 뭐 이 학생인데 앞에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이 나지만 그래도 뭐 논 친구는 아니에요. 예, 저 정도 점수를 받는다는 게 뭐 놀아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닌 거죠. 예, 놀아서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닌데 이 학생도 지금 보면 사회문화를 제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문화가 가장 좀 떨어지는 성적인데 기배를 했어요. 예, 기배를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100분위는 수시니까 100분위는 별로 안 중요하고 수능 최저와 관련돼 있는 이제 등급이 중요해요. 등급이 중요한데 이 학생이 이제 이대 의류산업학과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논술전형 수능 최저가 국수영탐 중 세계 등급합 6이에요. 세계 등급합 6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딱 가리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몸으로 가리면 되겠군요. 이렇게 가리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좋은 게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제 4등급이 있지만 탐구는 평균이니까 어떻게 합치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3등급 3개, 2등급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상위 3개 영역의 등급합이니까 합치면 2등급, 3등급,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8등급이에요. 그러면 지 아무리 논술을 잘 써도 합격이 안 되는 점수죠. 근데 아름답게도 이어야 되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그런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수시에서 대체를 해줘요.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으면 1이 돼요, 여기가. 그러면 1과 2니까 요거를 합쳐서 요게 이제 높은 등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1과 2의 평균, 2 그다음 3 평균 해서 얘는 이제 이대를 간 거예요. 6.5 아닌가요? 3이니까. 그래서 0.5를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날카로우시죠? 예, 그래서 1.5가 있고 2가 있고 3이 있어요. 그럼 합치면 이제 원래 6.5예요. 6.5인데 얘가 그러면 못 가야 되잖아요. 6.5니까 0.5도 넘어간 건 넘어간 거니까 금을 넘어간 거니까. 근데 계속 아름답죠, 이화여대는.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버려요. 전문 용어로 절사라 그럽니다. 그 6.5에서 그 6.5의 5를 절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채울 수 있는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시까지 간다면은 뭐 이화여대 의료산업학과 지원은 사실은 꿈에도 큰일 나죠. 못 큰일 꿀 나죠. 이대가 성적인데. 굉장히 기분 나빠할 원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런 점수죠.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기초 베트남어를 통해서 수시 대박 사례를 이뤄낸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대체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많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6장의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특히 뭐 이렇게 논술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학생들의 경우를 따져보면 학교를 이제 뭐 위에만 딱 6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써야 되는, 폭을 넓혀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걸쳐 있어도 제2외국어를 통해서 뭔가를 확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제 이것으로 저희가 인문계열 봄바람의 근거와 그다음에 그 전략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인문계에 모인다거나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가기 불리하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근거와 대책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인문계열 학생들이 저희 방송을 보고도 굉장히 많이 좀 위축돼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소장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한번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제가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좀 어렵긴 한데 뭐 좀 꼰대 같긴 하지만 잔소리부터 하면 이렇게 인문계열이 지금 봄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봄이 오면 외투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몸이 약하면 외투를 못 벗어요. 왜냐면 자꾸 이제 감기에 들고 기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굉장히 비유적이긴 하지만 봄이 왔을 때 외투를 벗을 수 있는 튼튼한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온다는 건 외부 환경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펼쳐져도 여러분이 실력이 안 돼 있으면은 못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봤던 연대 경영에 합격한 애가 0.0097%라는 산산상위 누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외투를 딱 벗고 나니까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외투를 벗기 전에도 걔는 0.42%잖아요. 그 0.42%가 돼야 0.0097이 나오지. 0.42%가 안 되는 애들 뭐 4.2%면 그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게 실력을 맞추는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문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이과 출신이시죠. 문과 출신이라서 굉장히 그 문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앞에 카메라가 3대가 있어요. 저 카메라를 만든 사람은 이과생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저가 좀 검은데 이렇게 이 스튜디오가 되게 제가 이 스튜디오를 되게 좋아하는데 안 까맣게 나와요. 그 밑에 이렇게 등이 많이 있어요. 이 등도 다 이과가 만들어요.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이과가 만들고 마이크도 이과가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진보시키는 힘, 그러니까 세상을 진보시키는 존재는 자연계, 이과다. 근데 그 앞에 서서 그들을 끌고 나가거나 좀 과격하게 말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건
문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진보시키는 건 자연계의 힘이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건 인문계의 힘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 학생이 또는 자연계의 아주 자연계적 사고를 하는 학생이 만약 한 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산물을 만드는데 20분이 걸리는 생산물이 있다. 그랬을 때 그 20분에 걸리는 생산물을 생산 계획을 짤 때 이 한 노동자가 6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18개를 하루에 생산한다라고 할 거예요, 계산을. 근데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또는 인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인문계 학생들은 어떤 식의 사고를 해야 되냐면 그걸 인간이 만든다면 1시간 동안 3개를 못 만들죠. 20분씩 해도. 왜냐하면 1시간을 하고 나면 쉬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노동에 18개를 생산하는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16개나 15개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짜고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그게 인문학이 존재하는 그런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문계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의 세상을 지배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외투를 벗을 수 있는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착한 스티브 잡스 같죠? 소장님 말씀은 아마 학생들이 그냥 그러니까 입시에 국한돼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인문계로서의 자부심도 갖고 앞으로 더 많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썰전처럼 한 줄 평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떤 한 줄 평을 해주실 건가요? 예, 썰전. 재밌죠? 예. 썰전 재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재밌는 입시통이 되길 바라면서 아직까지 혹시 남아있는 자연계는 다 나가고 빨리 나가야 돼. 너네 욕할 거니까. 제 한 줄 평은 봄이 좋냐? 자연계열 몽땅 망해라. 인문계 학생들 머릿속에 지금 음악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인문계열 학생들 물 들어올 때 오셔라. 영차. 그러면 저희 이것으로 2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회 때 다시 김병희 소장님이랑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